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아침은 그래도 조금 바람이 붑니다. 이 바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 전 예전에 미처 몰랐는데요. 진짜 바람이 조금 불으니까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도 여러분 힘찬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항공권도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복잡해. 여행의 예약을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투어.co.kr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대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안녕하세요. 임시완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요즘 회식 많으시죠? 회식 끝나고 내가 호랑나비 춤을 춘다 싶으면 운전대 붙잡지 말고 꼭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소연이가 부탁드린답니다.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안전운전 2588.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 사업인 청년수당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 싶다면서 한 얘기입니다. 이런 자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이것을 통해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기회를 갖는 것은 비단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행보가 정치적 행보다 아니다. 이런 거는 큰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죠. 일부에서는 이런 행보를 두고 박 시장의 대권 도전 행보가 아닌가 하는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해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만나서 대화하기 이전에 먼저 상대의 말을 편견 없이 들을 자세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과연 박 시장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대화 제의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자세 없이 대화 제의를 하는 것이라면 이는 정치적 이벤트로 전락하게 되고 결국 본인한테도 별로 좋은 영향을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대선 후보 마음에 안 든다고 당무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당대표 경쟁자인 이종걸 의원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지금 더민주의 당권 경쟁 그만큼 치열하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추미애 후보가 가장 견제해야 할 대상은 이종걸 의원이 아니라 김상곤 후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미애 후보가 가장 구애를 해야 할 대상은 현재로선 친문 세력이고 김상곤 후보는 그들의 가장 큰 신임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미애 후보의 입장에선 판단을 잘해서 번지수를 잘 찾아야 할 텐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 들어 채집된 모기는 지난해보다 37% 줄었습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에 좋은 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만 바로 이게 좋은 점이 있네요. 바로 폭염으로 모기 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요. 모기한테 뜯겨서 잠을 못 자거나 아니면 더워서 잠 못 자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하지만 모기한테 물릴 경우엔 자칫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서 그나마 좀 나을 것이란 생각입니다. 어쨌든 모기가 줄어서 좋기는 합니다만 너무나 더운 이 여름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국내 바이오 제약 회사들이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해서 지금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예, 어제 제약업계에 따르면요. 최근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한미약품, 녹십자 등 이 새로운 공장을 짓거나 기존 시설을 경쟁적으로 증설하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바이오의약품 시장에서 위탁 생산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바이오업계가 일단 규모 키우기에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2018년까지 8,500억 원을 투입해서 영어 18만 리터의 생산 능력을 갖춘 바이오 의약품 제3공장을 설립할 계획인데요. 예. 그 1, 2공장에 이어서 3공장까지 하면 모두 36만 리터 규모의 세계 최대 규모의 공장에 들어서게 되는 거고요. 셀트리온도 3,251억 원을 투자해서 인천 송도에 77만 리터 생산 규모의 공장을 증설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도 셀트리온도 연간 31만 리터, 이렇게 되면 세계적인 바이오 의약품 생산 기업인 독일의 베링거 인겔하임이나 스위스 론자를 뛰어넘는 규모가 된다고 하고요. 녹십자도 1967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1,000억 원의 규모의 회사채 발행했는데 이 역시 공장 증설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대웅제약, 한올바이오 파마, SK바이오텍 등 한미약품 등 공장 증설을 통해서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장 설비 투자에 나서는 것은 선진국 수준으로 설비를 업그레이드해서 품질 경쟁력을 확보해서 해외 시장에서 이제 진출하기 위한 것이 풀이되고, 특히 세계적으로 바이오의약품 위탁 생산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이 생산 설비 확충에 바이오업계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새 여름이래 가지고 이 보양식들 많이 드시는데 보양식 중 하나가 추어탕이죠, 그죠? 근데 이 중국산 미꾸라지에서 항생제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가지고 우리나라 식품안전당국이 제품 회수에 나섰다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 몇 년간 장마 태풍이 사라지고 여름철 기온 35도 넘는 찜통더위, 말씀하셨던 대로 추어탕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데요. 중국산 미꾸라지 수입 물량이 지난해 8,824톤입니다. 이게 이전에 비해서 작년 2014년에 비해서 3.6% 증가한 거고, 그 전에 13년에 비해서는 15%나 증가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꾸라지 수입액만 4,406만 달러, 대부분 추어탕인데 추어탕용으로 소비되는데요. 이게 중국산은 국내산보다 2배 가까이 크고 가격도 저렴해서 국내 추어탕 음식점의 80% 이상이 수입산을 쓴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항생제가 발견됐다는 거죠. 중국산 활 미꾸라지에서 동물용 의약품 엔노플록사신과 시프로플록사신, 항생제라고 하는데요. 기준치보다 초과로 검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수에 나섰는데 회수 대상은 수입일자가 2016년 7월 21일 제품 18,640kg이라고 하고요. 이게 기준치를 킬로그램당 0.3mg으로 밝혀졌다고 하니까요. 이게 이제 세균성 질병을 예방하는 항생제인데 7월 21일자 혹시 이 미꾸라지를
구입하시는 소비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해당 미꾸라지를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식약처가 당부를 했습니다. 그 외에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국번 없이 1399번으로도 신고해달라라고 7월 식약처에서 며칠자요? 7월 21일입니다. 7월 21일. 예. 7월 21일 잡니까? 아니 7월 21일 이전에 구입한 사람이. 그러니까 수입 일자가 7월 21일 제품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자, 이거 참 중요하네요. 예. 예. 자, 그리고요. 구글에 대해서 우리나라 그 공간정보, 그러니까 그 지도 있지 않습니까? 정밀 지도. 예. 이 예. 데이터 반출 허용 여부에 대해서 이제 최종 결정이 날 텐데, 이게 이제 포켓몬고도 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걸 해야지. 맞습니다. 그죠? 예. 근데 지금 이걸 반출 허용하느냐? 근데 이게 어떻게 지금 반대 의견이 더 커지고 있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국회의원회관 대의회실에서 그 구글 공간정보 국외 반출 관련 정치 토론회를 열렸는데 참석자 대부분이 반대합니다. 왜냐하면은 구글의 공간정보 반출에 허점이 있고 법적 규제 방안이 미비하고 구글의 독점 현상 심화와 공정 경쟁 저해 등을 지적하면서 대부분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 물론 미국 본사에서 근무하는 권범준 구글 지도 프로덕트 매니저가 참석을 했습니다. 왜 당위성 설명했지만 상황 상당히 역부족인 듯한 양상이고요. 일단 3시간 넘게 토론하면서 대부분의 그 반대 논리는 지금 구글 통해야만 한국의 IT 사업이 발전하고 선진 기업이 된다는 주장은 마치 일제 식민상을 연상케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내 공간정보 사업자 제휴하거나 데이터 서버를 국내에 두는 등 선택지가 여러 개 있는데 왜 구글이 항상 가져가려고만 하냐. 그리고 구글 수집 데이터에 대한 사후관리 규제하는 국내법이 전무하다. 뭐 등등 여러 가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공정 경쟁이다. 등등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일단 정부는 오는 12일 청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오는 25일까지는 공간정보 국외 반출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반출 허락 여부는 오는 12일 2차 회의 종료 직후에도 반출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말씀하셨던 대로 포켓몬고 게임 열풍으로 계기로 논란이 확산된 이 구글 지도 반출 문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최요한 평론가였습니다. 자, 이번에 스포츠 소식 알아볼까요?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리우올림픽 같은 경우 오늘 새벽 경기에서는 우리 선수들이 상당히 좀 부진했네요. 그죠? 메달 기대했던 선수들이 그냥 줄줄이 다 탈락했어요. 예. 오늘 새벽 경기 결과만 보면은 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예. 이 스포츠야 언제나 이변이 있기 마련인데, 이 메달을 기대했던 양궁 김우진의 유도 안창림, 김잔디, 또 이 펜싱의 김지현 선수가 모두 다 줄줄이 이 조기에 탈락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예, 김우진 선수, 이번에 그 랭킹 라운드에서 세계 신기록 세우면서 1위를 차지했던 선수거든요. 예. 어제 이번 남자 양궁 개인전 32강전에서 탈락했고요. 세계 랭킹 1위입니다. 유도 남자 73kg급의 안창림 선수. 또 이 세계 랭킹 2위인 유도 여자 57kg급의 김잔디 선수도 모두 함께 16강전에서 탈락했습니다. 예. 이번 대회 유도에서 특히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유난히 일본이 아닌 유럽 선수들에게 불이의 일격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런던 올림픽에 이어서 2회 연속 우승에 도전했던 김지현 선수도 이 펜싱 여자 사부르 개인전 16강전에서 이탈리아 로레타 굴로타 선수에게 패했고요. 여자 양궁 기보배 선수는 개인전에서 무난히 16강에 진출했습니다. 16강전은 모레 오후에 열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금메달 후보로 거론됐던 선수들이 이게 상당수가 탈락한 건데, 그죠? 예. 그러면은 지금 금메달 10개다. 뭐 이거 우리 선수단이 목표로 했다 그러는데 이것도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이 금메달 전선에 좀 빨간불이 들어온 게 좀 사실인데요. 예. 현재 우리가 금들, 은들 통 하나입니다. 예. 그런데 이 금메달 기대했던 양궁 김우진, 유도 안창림, 펜싱 김지현, 그리고 10m 공기권점 진종호 선수까지 메달 획득에 실패했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최소한 금메달 2개 정도는 좀 손해를 본 겁니다. 이 대회 초반에 부진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 기대했던 메달을 따내지 못한 경기가 있으면 이제 반대로 또 예상하지 못했던 메달도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죠. 유도에서는 아직 경기가 많이 남아 있고요. 펜싱 여자 플레레, 펜싱 남자 경기, 태권도, 배드민턴 등에서 좀 예상치 못한 메달이 쏟아지기를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북한도 어제 역도에서 메달 땄죠. 예, 북한은 남자 역도 56kg급에서 이 어민철 선수가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이 어민철 선수가 2012년 런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고요. 이번 대회에서 2회 연속 우승에 도전했는데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태국에서는 손자가 동메달 땄다는 소식을 듣고서 할머니가 너무 기뻐하다가 돌아가신 일이 발생을 했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 태국의 역도 선수거든요. 신펫 크루아이퉁 선수가 남자 역도 56kg급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는데 이 선수의 할머니가 올해 나이 82살인데 가족들과 함께 TV를 보면서 응원한 겁니다. 그런데 이 손자를 응원하다가 동메달이 확정되는 순간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는데 1시간쯤 지나서 숨을 거뒀습니다. 예. 이게 올림픽이 뭔지 메달이 뭔지 이런 생각도 잠깐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이거 얼마나 좋으셨으면 이게 이렇게 참. 자, 그리고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요. 예. 19번째 금메달을 따냈네요. 이게 참 훌륭합니다. 우리 박태환 선수는 사실 25위하고 뭐 그랬는데. 예? 예. 둘이 나이가 비슷하지 않아요? 예, 비슷하고요. 이번 이 올림픽에 참가한 경위도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 올림픽 통산 19번째 금메달이자 23번째 메달을 따냈는데요. 예. 올림픽 역사상 최다 메달 기록입니다. 이 남자 계영 400m에서 금메달 목에 걸었고요. 예. 이 펠프스가 2012년 런던 올림픽이 끝나고 난 뒤에 은퇴를 선언했다가 2014년에 복귀했고요. 음주운전으로 6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받는 어려움도 있었는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근데 수영은 원래 이제 백인들의 종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메달이 많이 나온 게 물론 뛰어난 면도 있지만 종목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죠. 그래서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오늘 밤하고 내일 말이에요. 좀 지켜볼 만한 경기 일정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 밤부터 이 사격 여자 25m 권총 경기가 열리는데요. 여기에 이 런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김장미 선수가 올림픽 2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고요. 이 펜싱 남자 에페 개인전도 지켜볼 만합니다. 야, 이 올림픽 얘기만 하면 안 되니까 국내 얘기도 좀 해야죠. 프로야구 선수협회가 승부 조작과 관련해서 어제 팬들한테 사과했죠. 예, 이 프로야구 선수협회 어제 기자회견 열고서 이제 팬들에게 사죄했는데 이호준 회장이 승부 조작 방지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이 책임 통감한다고 얘기했고요. 이 덧붙여서 모든 선수에게 자진 신고 의무를 부과해서 이를 위반하면은 승부 조작과 같은 수준의 강한 제재를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 선수협 차원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눈에 띄는 점도 있는데 만약에 승부 조작이 재발하면 협회 내부적으로 20억 원의 벌금을 조성해서 이 모든 선수가 함께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이 벌금은 아마추어 선수들 이 사회 공헌 활동에 쓰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가수 서수남입니다. 요새 정말 너무 덥죠? 이럴 때 무턱대고 에어컨 틀지 마시고요. 환경도 아끼고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쿨맵시 어떠십니까? 시원하고 멋스럽다는 뜻의 쿨. 옷모양새를 의미하는 맵시가 합쳐진 친환경 패션 쿨맵시. 남성분들은 정장 재킷과 넥타이 대신에 반소매 셔츠를 입고 첫 단추를 푸시고요.
여성분들은 무릎 길이 스커트를 입는 게 열을 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훌맵시를 하면은 체감 온도를 2도나 떨어뜨리고요. 냉방 온도를 2도 올려도 되니 냉방병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훌맵시는 더 가까이, 에어컨은 저 멀리. 건강하게 여름철을 이겨보자고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지맥스. 지맥스. 생산 장갑도 지맥스. 지맥스. 헬스 장갑도 지맥스. 지맥스. 가죽 장갑도 지맥스. 지맥스. 장갑하면 지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지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지맥스. 이정길입니다. 100세 시대 면역력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전 록피드로 면역 관리를 합니다. 록피드 속의 PLAG는 녹용 추출 성분 중 하나로 인터루킨 4 감소를 통해 면역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면역력은 록피드.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어떻게 3초면 충분합니다. 책상 교체 없이 바로 올려 사용하세요. 스마트 오피스를 위한 베리데스크. 여러분의 업무 자세와 능률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베리데스크. 저 선수 200만 원이 생겼어요. 좋은 일에 투자할 저로의 찬스네요. 그럼 크라우드 펀딩을 해야죠. 투자한 돈도 키우고 유망 기업을 키우는 보람도 남다르거든요. 크라우드 펀딩이요? 누가 잘하나요? 기업을 잘 아니까 크라우드 펀딩은 IBK 투자증권이죠.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SK텔레콤에서 알려드립니다. KT, LG U+ 고객님들 티맵 못 써서 답답하셨죠? 이젠 티맵으로 폼나게 달리세요. 티맵, 통신사 상관없이 무료 오픈.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모든 길은 티맵으로 통한다. 온 국민 교통생활 플랫폼 SK텔레콤.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편안해진 잇몸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세차 살 때는 참기름 덕화. SK 똑똑한 참기름 덕화. 똑똑한 가격. 똑똑 주유소 할인. 똑똑 SK 똑똑한 참기름 덕화. 비교해보세요. 순증대수 1등 렌터카. SK 똑똑한 참기름 덕화. 렌터카 연합회 2015년 기준.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이 여름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예, 8시 31분 35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정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면 부천 부근부터 신월까지는 3km 구간이 밀리고 있고, 반대 인천 쪽으로 부평부터 서인천 부근까지 5km 구간 속도 줄여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잠실 철교부터 원효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같이 가는 강변북 일산 쪽 흐름이 더 수월합니다. 동호대교에서 지금 한강대교 지나는 데만 30km 서행입니다. 북부간선도로와 서부간선도로는 계속해서 외곽으로 향하는 정체가 많은 상태입니다. 우선 북부간선도로는 외곽 구리 방면 하화옥 램프부터 구리시계 끝까지 밀리는 모습인데요. 서부간선도로도 안양 쪽으로 목동교부터 금천교까지는 계속해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우회도로 안양 청로 흐름이 더 수월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면 장지 나들목부터 탄천 1교까지도 30km 안팎입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새 아침.
안녕하세요.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오늘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대응에 대한 시민들 의견 들어봤습니다. 열받죠. 왜냐하면 중국이 자기 국력 믿고 무시하는 거잖아요. 사드가 이제 우리나라 방어하기 위한 건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없고 이걸로 인해서 그냥 이익을 챙겨보겠다, 자기 맘대로 하겠다 이런 걸로밖에 안 보여요. 솔직히 그건 전혀 다른 콘텐츠고 전혀 다른 분야이고 그런데 문화적으로 교류를 막는다는 거는 참 너무 불공평한 처신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이제 뭐 정말 외교적으로 발표를 한다던가 사드의 반대에 대한 입장을 확실하게 표명을 한다던가 차라리 뭐 해서 문화적으로 불이익을 주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못됐죠.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뭐 G2라 그래가지고 미국이랑 같이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나라인데 정말로 사드를 반대하려고 하면은 먼저 자기들이 책임 있는 행동으로 북한을 억제를 해놓고 그런 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해야 되는 건데 진짜 사소한 걸로 경제적으로 아니면 문화적으로 이렇게 막 보복하는 거는 어찌됐든 간에 강대국이 해야 될 자세는 아니라고 봐요. 문화 교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치졸하죠, 좀. 일단은 뭐 사드 배치는 좀 더 논의를 같이 한번 더 해보고 어쨌든 정치적으로 좀 풀고 문화는 그거 상관없이 별개로 놔두고 무역이나 이런 것도 다 원활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사드 배치도 미국하고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같이 대화를 해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중국까지 갖는 목적이 우리나라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지 국민의 혈세에 낭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뭐 소중한 국민들의 그 재산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분명히 국익과 관련 있는 행동이 요구된다고 판단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였습니다. 예, 지금 이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중국 대응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는데요. 자, 앞서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에 이용당하는 것 아니냐 우려가 심했고 정부 여당의 반발도 상당했는데 자, 실제 현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현지에 있는 서혜정 통신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국 상하이입니다. 예, 먼저 요즘 중국 언론에서 한국 사드 배치 관련 소식 많이 접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상하이 지하철 내 TV 방송에서 한국의 사드 뉴스가 연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현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중국판 무한도전이나 러닝맨 같은 예능 프로가 주로 방송이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한국 대통령이 실명이 직접 거론되는 사드 문제가 매일 빠짐없이 출퇴근길에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이 사드의 한국 배치에 반대하는 한국인의 기고문을 잇따라 비중 있게 기재하고 있지만 사실 인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한국 소식은 출퇴근길의 지하철 뉴스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자, 어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이 중국 방문했는데 언론에는 이 부분이 지금 오늘 아침 조간 나왔을 텐데 기사화되고 있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의 그 초선 의원들의 방문은 어제 인민일보에 일면을 장식을 했습니다. 이미 인민일보의 사설을 통해서 이 사드에 반대하는 한국인의 입장이 잇따라 실리고 있어서 그런지 중국의 입장을 듣기에 왔다는 의견에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후 반응에 대해서는 현재는 보도된 내용은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중국 방문,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았는데 이런 반대하는 경우가 뭐냐면 중국이 우리나라 의원들의 메시지를 이용해서 필요한 것만 빼서 이용할 수 있다. 남남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이런 우려인데 가능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현지 입장에서 볼 때? 네, 그 현지 중국 측의 입장은 양국 정상들이 만나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지 대신할 일은 없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이 결과가 바뀌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 현지에 계신 분으로서 이렇게 판단할 때는 이제 우리나라 초선 의원들이 중국 가는 이유가 중국의 입장을 들어보고
여행업계가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지 이런 것도 알아보고 학자들의 의견도 들어본다라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한중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세요? 글쎄요, 중국 정부의 사드에 대한 입장은 신문 사설이나 이 정부 대변인을 통해서 지금까지 확실하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입장을 경청하려는 것에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지만 초선 의원들의 방문이 지금 말씀하신 것들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현지에서는 그러니까 이 의원들이 왜 왔다고 보시는 거예요? 중국 측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그죠? 왔다는 것이 집중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중국 측의 입장을 꼭 가서 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네. 예. 네네. 자, 그리고 최근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류 스타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미팅이 취소된다거나 제재를 받는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고 이런데 실제로 그렇다고 보십니까? 최근 이 중국의 상용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지고 한류 연예인들의 이 중국 내 활동이 어려워지는 얘기들이 뉴스에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류는 사실은 중국이 정책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인민들의 자발적인 팬심이 만들어져 거꾸로 정책에 영향을 줬던 아주 독특한 문화입니다. 네. 2004년 이 대장금이 중국에 방송되었을 때도 이 중국 당국은 이전에 한국 사극이 중국을 외세로 표현하고 있어서 중국 내 방송 송출이 안 된다고 반대를 했었는데요. 이 당시 대만이 판권을 사들이면서 정치적인 내용이 없는 아름다운 음식 사극으로 홍보를 하고 난 후에 후난 위성 TV를 통해서 중국에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별에서 온 그대라든지 태양의 후예 또한 이 중국 팬들이 만들어낸 한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두 드라마의 내용도 드라마적인 환타지나 애국심이 돋보이는 군대가 무대가 되었기 때문에 인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던 게 주요 인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우선은 문제가 없어야만이 중국 내에서 인정받는 한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한류의 경제적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한국 측과 중국 측에서 한류를 바라보는 시각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떻게 좀 한류 스타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 호감도가 달라졌다라고 보세요? 그래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주말에 상하이 시내 영화관에 다녀왔는데요. 이 영화 시작 전 광고에서 배우 김수현과 배우 송중기의 현지 광고가 여전히 나오고 있고 이 상하이 거리 곳곳에는 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 광고판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직까지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드에 대한 압박이 계속될 경우 이 사드로 인한 중국 정부의 한류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네티즌이 86% 이상이라는 게 현실인 거는 맞습니다. 이 상하이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한국말을 한다는 이유로 호감을 보이고 또 한국 인사말을 배우고 싶어하는 상하이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도 있는데요. 이런 한류에 대한 현재의 지지와 애정이 반한류가 계속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보이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요. 요커라고 부르는 중국 관광객이요. 예? 어떻게 좀 이게 줄 것 같아요? 한국에 가는 거 좀 꺼리는 추세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 한국의 관광 역시 한류가 만들어낸 인기라서요. 이 사드에 대한 제재가 계속된다면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상하이의 코리아타운으로 불리는 진회의 난로와 홍첸루는 한국의 인기 드라마가 시작할 때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다가 드라마가 끝나면 거품처럼 빠져나가곤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드로 인한 중국 정부의 한류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네티즌이 86%에 달하는 것을 보면 이 한국 관광도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때론 정책적으로 이 관광을 부추기기도 하는데요. 그 예로 지난해 중국에서 태국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이 중국인이 선호하는 여행지 1위가 태국이 되었습니다. 이 이면에는 중국과 태국을 연결하는 이 고속철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속내가 있었습니다. 이 중국은 1대1로의 꿈을 안고 앞으로 4년 뒤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중국 남부인 쿤밍에서 라오스를 거쳐서
태국 라용까지 연결되는 이 고속철도는 이 완공이 되기도 전에 중국 관광객들이 태국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저가 항공을 공급하면서 태국 관광을 부추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반대로 한국 관광은 한류 덕분에 인기가 높았지만 이 사드에 대한 영향이 계속된다면 조금은 힘든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참 중국 재밌는 나라예요. 이 정부가 어디로 관광을 가는 것도 이렇게 어느 정도 조정도 가능하고, 야, 그거 참 신기하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국 현지에 있는 서혜정 통신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민심은 천심이다. 생생한 여론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진단합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브라질 리우올림픽 현지 시간 기준으로 지난 8월 5일 개막을 했고 21일까지 열리가 되죠. 우리 선수들 어제는 조금 좀 부진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부진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본인들이 만족하는 경기를 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번 31회 올림픽인 브라질 리우올림픽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여론 알아보겠습니다. 여론 분석 전문가이죠.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웅 여론 분석 센터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번 올림픽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도 어때요? 조금 떨어진 거 아니에요? 어때요? 예, 이제 한국갤럽이 지난달 이제 7월 8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대면 면접 조사를 전국에서 실시했는데요. 이 조사에서 보면 리우 올림픽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응답은 60%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관심 있다는 14%, 어느 정도 관심 있다는 46%. 그래서 관심 있다는 응답이 60%였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 해당 기관에서 과거의 올림픽들에 대해서도 직전에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크게 이제 차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는 워낙 높았어요. 75%였는데 그것이 약간 미세하긴 합니다만은 지난번 런던 올림픽에서는 59%였으니까 이번엔 60%니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아무래도 스포츠니까 여성보다 남성이 더 관심을 갖죠. 네, 맞습니다. 이 관심 있는 것을 보면은 이제 여성에서 관심 있다는 응답은 48%였거든요. 그런데 남성에서는 72%. 아까 이제 평균치는 6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은 반대인데 전 별로 관심이 없는데 우리 와이프는 관심이 많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스포츠 승부 이런 거니까 아마 남성들이 보다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지금 종목별로 봐도 말이에요. 이게 남성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아무래도 관심이 더 많이 가는 모양이에요. 네. 이제 관심 가는 종목. 그래서, 올림픽, 이제 여러 경기 종목 중에 가장 관심 있게 TV 중계를 지켜보실 종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이제 복수응답을 받았는데, 제일 높게 나온 것이 당연히 이제 축구입니다. 축구가 이제 5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높았고, 그 다음에 양궁 25%, 그 다음에 수영 19%, 그 다음에 체조와 리듬 체조, 그것이 11%, 유도 9%, 태권도 7%, 이제 이런 순으로, 나왔는데, 축구 가장 높긴 했는데, 이제 여기서도 남녀 차이가 나겠죠. 이제 남성은 평균치 50%였는데 남성은 60%에 관심 있게 본다고 했으니까 여성은 이제 41%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체조나 리듬 체조 요 부분에서 또는 수영, 양궁 이런 데서 남성들에 비해서 좀 더 높게 나타나는 편이었습니다. 자, 올림픽 기대 종목 우리 국민들 우리 어디서 많이 딸 것이다. 양궁 아니겠어요? 이것 맞습니다. 그냥 안 봐도 알지. 이거 여러 조사 안 해도 돼. 이거 양궁이죠. 우리나라 꼭 금메달 땄으면 하고 바라는 종목. 이거 조사들은 이제 올림픽 직전에 조사가 된 것이죠. 이것도 이제 복수응답을 받았는데 양궁이 가장 높았고요. 36%. 근데 축구도 높았습니다. 33% 나왔으니까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 수영 25%, 유도 13%, 체조가 13%, 태권도 11%, 사격 6%, 레슬링, 탁구 이런 순으로 이제 나왔는데요. 지금 다른 이제 작은
응답들도 있습니다. 많이 이제 있긴 한데 여기서 보면 이제 수영이 25%니까 세 번째로 높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순위이긴 한데 지난번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46%로 이 수영에서 메달을 딸 것 같은 것이 가장 높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25%로 떨어진 거니까 이 순위에서는 뭐 높은 순위에 올라 있습니다만은 그 수치상은 지난번 올림픽 직전에 대한 국민인식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아졌다. 아마 박태환 선수의 어떤 최근에 올림픽 직전에서도 이제 약간 우려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부진하죠. 예.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조사 개요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선거법 위반도 아니고 방송법 위반도 아니고 이건 스포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할 필요 없는데 그래도 뭐 심심하니까 한번 해보죠. 이게 이제 갤럽에서 이제 전국 1,500명 대상으로 했고요. 아까 기관하고 방식 말씀드렸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40%였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대표팀의 예상 순위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죠? 네, 교수님은 몇 등 정도? 제가 볼 때 우리나라가 금메달 10개를 따면 한 10위 정도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어떻게 오늘 새벽을 보니까 이 줄줄이 좀 예상 금메달리스트들이 탈락을 해가지고 뭐 한 15위 정도 모르겠어요. 예, 여기서 이제 메달을 몇 개 딸지를 묻지 않고 순위에 대해서만 이제 물었는데요. 아마 좀 지금 물었으면 좀 바뀌었을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올림픽 전에 실시한 것인데 10위 안에 들 것이다. 이것이 이제 67%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0위까지. 그러니까 1위부터 5위까지 그 중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응답은 20%. 굉장한 이제 믿음이 있으신 분들인 것 같고. 그렇죠. 6위에서 10위 이 정도 할 것이다라는 것은 47%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합하면 10위 이제까지 그 안에 들 것이다라는 것이 67%였고 10위 안에는 좀 들기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응답은 18%였습니다. 어쨌든 한 10위 정도에 대한 기대들은 다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좀 기대 부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저 그럼 다 추정해야지 10위나 든다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요, 몇 위 하는 거 우리나라는 금메달 숫자로 집계하죠. 네네. 근데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엔 메달 전체의 숫자로 따지는 나라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올림픽 조직위원회 IOC 같은 경우에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는 그러죠. 야, 진짜 안타깝게 이게 은메달에 그쳤다라는 표현 수가 안타깝게. 근데요, 사실 은메달 따지고 세계 2등 한 거 아니에요. 그거 엄청 대단한 거죠. 동메달 이거 3등 한 거 아닙니까? 세계. 전 세계에 3등 한다는 게 그게 일반 사람들한테 꿈도 못 꾸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저는 등수 상관없다. 진짜 본인들이 만족하면 된다. 전 사실 그렇고 국민들도 거기서 좀 만족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선수들에 대해서 좀 과도한 압박감을 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뭐 죄송하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맞아. 은메달 딱, 죄송합니다. 딱, 이거 아니죠. 당당하고, 그래야만 즐기는 사람들이 스포츠를 할 수 있고, 즐기는 속에서 스포츠를 해야만 더 성적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선수들이 선전하면은, 정치권도 이게 예를 들면은 대통령 지지도 좀 올라가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같이 응원하는 모습이 노출되고 그러면 국민들하고 동질감이 형성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국민들도 국가에 대한 이제 애정도가 상승한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올림픽 기간에는 사실 이게 제일 크긴 한데요. 이제 미디어들이 온통 이제 이 스포츠 올림픽에 대한 보도를 하니까 어떤 악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악재들 보도할 공간 자체가 없어져요. 가려지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 커튼 효과가 발생하게. 하지만 저희 YTN 라디오는 꾸준히 이제 그 정치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어쨌든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떤 대통령에 대한 평가, 국정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는 측면이 있고 다만 이제 그것이 더 효과가 크려면 임기 초반에 좀 탄력도가 살아있을 때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고 어떤 경제 상황 악화라든가 이런 큰 악재가 이제 있을 때는 또 효과가 좀 제약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메달 따면은 연금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음 올림픽을 위해서 선수들 지원을 하는데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지 이게 적정 수준이냐 이것도 논쟁이 있는데.
예, 그래서 정부 올림픽 이제 지원 더 많이 해야 하는지 지금 정도가 적당한지 선택지를 주었는데요. 예. 더 많이 해야 한다 지금보다 41%였고 지금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응답이 46%였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런데 2012년 런던 올림픽 직전에서는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가 46%, 그때가 이제 적당하다가 41%였는데 이것이 이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도가 적당하다. 더 많이 이제 지원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약간 좀 더 높아지는 이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특히 보면 이제 올림픽에 아까 관심 있다 60% 했잖아요. 관심 없다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있어요. 관심 없다고 하시는 분들에서는 지금 정도가 적당하다는 응답이 뭐 50% 가까이 나온 것이니까 네. 사실은 너무 좀 과도하게 이 스포츠에 대해서 이제 국가적 지원을 하는 부분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인식도 뭐 만만치 않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뭐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의외로 스포츠에 관심 없는 분들도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제가 그거 어디서 하냐면 뭐 지상파 방송에서 예전에 제가 9시 45분부터 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거든요. 지상파에서 9시 45분이 그 무슨 시간인지 아세요? 스포츠 뉴스 하는 시작이에요. 네. 그런데 그때 평균 시청률이 5% 잘 나오면 11% 나왔어요. 엄청난 시청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뉴스 끝나서 스포츠 뉴스 딱 하면 채널 돌리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우리 이니웅 대표 저기 브라질 가보셨어요? 아니요. 브라질 남미는 못 가봤는데요. 네. 여기 이제 조사에 브라질 가본 적 있는지 물었는데요. 네. 교수님 가보셨어요? 세뇨리따 그럼 파라 뭐 이렇게 약간의 언어만 할 뿐이지 실제로 뭐 제가 어떻게 브라질까지 갑니까? 예. 한국 성인 중에 1% 이 조사에서는 실제하고 약간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조사에 응답한 비율에 따르면 1%가 브라질에 가본 적이 있다라고 답을 했고요. 지난 이제 런던 올림픽에서는 3%가 영국 갔다 왔다고 했고 북경 같은 경우는 올림픽 37% 그때 그 당시에 조사하기로 했는데 아마 지금 이번에는 가장 우리나라 사람이 적게 간 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웅 센터장이었고요. 자, 신율의 출발새 아침 화요일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제보다 훨씬 더 나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